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문예술 6번째 제시문 과제학습 해설과 7번째 제시문 과제학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문예술 6번째 제시문입니다. 조금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시문 분석부터 하고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 내 손가락이 베어서 아프다는 거죠. 내가 아픈 거는 직접 아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어떤 손이 칼에 베었는데 그 사람이 아플까 안 아플까 하는 것은 직접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의 아파하는 행동을 보거나 아프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고통을 추론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마음을, 느낌을 아는 것은 내 마음은 직접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은 추론해서 안다. 근데 추론해서 안다는 것은 100%가 아니죠.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른 사람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의심하는 문제를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다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이거는 직접 아는데 다른 사람은 추론해서 알기 때문에 확실치 않다는 거죠. 이와 같은 철학적 문제를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다. 근데 여기서 의심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말이나 행동, 거짓말, 거짓 행동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로봇이나 좀비일 수 있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의심을 하는 철학적 문제를 회의라고 하는데 의심할 수 있는 이런 철학적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인식적 회의라는 인식적 회의론이 있고 그 다음에 귀납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 3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어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의심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암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인식적 회의론 그 다음에 귀납의 문제와 함께 철학에서 대표적인 회의론으로 꼽힌다. 그러면 철학에서 대표적인 회의론이 이제 3가지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 인식적 회의론, 귀납의 문제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문단에 그러면 이 다른 사람의 어떤 마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유비논증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유비논증으로. 이 유비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유비출이라고도 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내가 안다는 거죠. 그러면 너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나와 너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적이라는 거죠. 같은 사람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공통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배워보니까 피가 나고 그러니까 아프다. 그러면 너도 이런 점은 공통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베었으니까 아플 거다라고 추론하는 이게 유비논증이라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잘 모르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는 그런 게 이제 유비논증이라는 거죠. 자, 4번째 문단입니다. 근데 이 유비논증은 확실성, 개연성이 약하다는 거죠. 100%가 아니라는 거죠. 성공한 유비논증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지지증거가 필요한데 이 유비논증은 나라고 하는 요 하나의 어떤 그 경우만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귀납의 문제 나왔는데 예컨대 자, 오늘 해가 떴고 어제도 떴고 그전에도 떴고 계속 또 왔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해가 뜰 것이다. 앞에 여러 사례, 여러 어떤 그 수천 수백만의 어떤 그 사례를 근거로 해서 내일 해가 뜰 것이다 라고 결론을 도출하는 이런 것이 이제 귀납적 추론인데 이것도 참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이때까지 떴다고 해서 내일 뜬다. 이거는 100%는 아니라는 거죠. 0.00001%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귀납의 문제도 정당화되지 않는데 단 하나의 어떤 그 근거만을 가지고 추론한 유비논증은
귀납보다도 훨씬 확률이 떨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네 번째 문단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철학에서 어떤 그 회론이 아까 세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인식적 회론을 한번 봅시다. 자, 인식적 회론은 내가 신체를 가지고 있는 것조차 의심한다는 겁니다. 마음만 의심을 하지 않고 내 신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의심한다. 그러니까 의심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아론, 오직 내 마음만을 알고 내 신체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인식적 회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를 보면, 이 행동주의는 행동주의에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행동하고 마음이 같다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막 아파하는 행동을 보면 아프구나 안다라는 거죠. 그러나 행동주의는 설득력 있는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행동주의보다도 더 설득력 있는 이론, 다른 사람 마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설득력 있는 이론이 뭐냐 하면 동일론이라는 거죠. 동일론. 자, 동일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음을 행동 대신에 신체나 특히 뇌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과 동일시하는 동일론이라는 거죠. 동일론. 동일론이라고 하는 거는 같다는 거죠. 마음과 물질이 같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뇌를 구성하는 물질이니까 굉장히 과학과도 연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래 되면 다른 사람 마음 문제도 해결되고 행동주의가 갖는 문제도 해결된다고 보는 거죠. 이제 과학의 발달, 이게 철학적 회론에 영향을 미친 그런 사례라는 거죠. 자, 이 동일론은 마음과 물질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게 이원론인데, 동일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물질이 같다고 보는 거니까 이원론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요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서 첫 번째 구조적 이해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물음입니다. 내 마음을 아는 것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자, 내 마음을 아는 것은, 그렇죠, 직접 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추론해서 안다. 직접 알고 추론해서 알고, 이렇게 답을 내주면 그게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철학적 문제인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무슨 의미인가?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 무슨 뜻이냐? 라고 물었는데, 자, 두 번째 문단 첫째 줄에 나오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른 사람도 가졌는지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 마음은 100% 알기는 어렵다는 거죠. 의심하는, 이게 다른 사람 마음 문제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의심하는 회론이죠. 회론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첫째가 다른 사람 마음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그렇죠, 인식적 회론이 있었고, 세 번째, 귀납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고, 세 번째 문단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추론 방법, 아까 유비추리가 있었죠. 근데 유비추리는 확실성, 그런 면에서 개연성, 이런 면에서 좀 약하다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비논증이 성공하려면 조건이 뭐냐면 수많은 어떤 관찰 증거, 수많은 증거, 많은 양의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마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론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렇죠, 행동주의가 있었죠. 행동주의, 행동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아는 행동주의가 있었는데, 요거는 조금 설득력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행동주의보다도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 그렇죠, 동일론이었습니다. 행동주의와 동일론이었는데, 동일론, 과학의 뒷받침을 받는 동일론, 요게 더 설득력이 있다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는 거죠. 일치하는 것. 동일론자는 이원론자가 되기 어렵다.
그렇죠.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물질이 다르다. 별개다. 두 가지다. 근데 동일론은 같다는 거니까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증거가 있다면 귀납 추론의 결론은 정당하다. 자, 수많은 증거가 있다면 이때까지 해가 떴다고 해서 내일 해가 뜬다. 100%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의 발달로 인해 어려운 철학적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죠. 이제 동일론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뇌를 구성하는 물질, 뭐 신경과학의 발달로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유비 논증은 귀납 추론과 달리 결론이 참임을 보장할 수 없다. 귀납 추론과 유비 논증 다 결론이 참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귀납 추론과 달리 하면 안 되죠. 귀납 추론과 같이 해야 되죠. 동일론자는 마음은 물질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할 것이다. 자, 동일론자는 마음과 물질이 같은 거죠. 이게 다르다. 이게 이원론입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원론입니다. 그 다음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사람들의 거짓 행동 때문에 아니죠. 거짓 행동이나 거짓말 이런 게 아니고 뭐 로봇이거나 좀비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동주의자는 사람의 마음은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죠. 행동과 마음, 행동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유아론자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아니죠. 이거는 인식적 회의론에 오직 의심하는 나 자신만 뭐 있다는 뭐 그런 거죠. 자, 내가 신체를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의심을 하고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의심하고 있는 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다른 사람 마음 문제는 인식적 회의론자의 의심의 범위보다 넓다. 자, 다른 사람 마음 문제는 내 신체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의심하는 거고, 근데 인식적 회의론자들은 내 신체도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식의 범위가 넓은 거죠. 다음,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에 있어서 행동주의보다 동일론이 설득력이 있죠. 맞는 얘기입니다. 귀납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아니죠? 귀납적 문제, 이거는 뭐 문제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닌데 귀납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100%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했다는 그런 사례를 들었죠.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비논증인데 유비논증은 단 하나의 사례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귀납적 문제보다도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에 대해서 행동주의자는 사람과 좀비를 같다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행동을 보고 마음을 판단하는 거니까, 그렇죠?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거나 좀비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거나 같다고 생각한다는 거는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인식적 회의론자와 행동주의자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 이 행동주의자는 다른 사람 마음 문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식적 회의론자는 아니죠. 자, 좀비만 있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 마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기본적으로 내 마음은 아는데 다른 사람 마음 문제를 다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비만 있다면 내 마음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자, 좀비가 있다면 다른 사람 마음 문제를 해결하는 유비논증이 틀렸음을 입증할 수 있다. 자, 유비논증이 틀렸음을 입증하려면 단 하나의 어떤 거 틀린 사례만 찾으면 되죠. 그러면 이 좀비라고 하는 단 하나의 어떤 거 틀린 사례가 있으니까 유비논증이 틀렸다는 게 쉽게 입증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추론적 이해와 관련해서 서술형 두 문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유비논증이 무엇인지 사례를 들어 서술하라. 자, 우리 이제 제시문에서는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 이렇게 뭐 예를 들었는데 다른 예를 들면 예컨대
자, 이 A 교실과 B 교실이 있습니다. A 교실에 뭐 여러 가지 비품이 뭐 기역도 있고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뭐 교탁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시간표도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B 교실에 요 시간표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근데 뭐 기역도 있고 니은도 있고 디귿도 있고 리을도 있고 뭐 칠판도 있고 이렇게 이게 같다면 그래서 요 어떤 그 시간표가 있다면 B 교실도 시간표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이게 유비 논증이라는 거예요. 자, 요 어떤 유사한 유비 같은 어떤 종류 교실이라고 하는 어떤 같은 종류를 서로 견주어서 요거는 내가 이미 알고 있고 요거는 잘 모르는데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모르는 것을 추리해내는 그런 게 유비 논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의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100%의 어떤 신뢰도를 가지느냐? 예를 들어 서술을 하라는 겁니다. 자, 연역 추론의 어떤 예는 가장 흔하게 되는 예가 이거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을 매개념으로 해가지고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렇죠. 전제가 이 대전제, 소전제, 이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은 항상 참이라는 거죠. 결론은 항상 100% 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귀납추론은 자, 귀납추론은 뭐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뭐 예컨대 이제 야구 선수의 A 선수는 왼손잡이입니다. 야구를 잘합니다. B 선수도 왼손잡이인데 야구를 잘하고 C 선수도 왼손잡이인데 야구를 잘하고 그러므로 결론을 왼손잡이는 야구를 잘한다. 이런 결론을 내다 칩시다. 100%가 아니죠. 이거는. 했다는 것도 100%가 아닌데 이게 뭐 100%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의 신뢰성은 연역 추론은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은 100% 참인데 비해서 귀납 추론은 아무리 많은 어떤 관찰 증거가 있어도 결론을 참으로 이렇게 확정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문예술 7번째 제시문입니다. 7번째 제시문의 어떤 그 과제는 구조적 이해하고 어떤 사실적 이해, 그 다음에 이제 좀 서술형하고 이렇게 이제 출제를 했는데, 신명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 뭐, 흥이 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어떤 신의 명령이라는 거죠. 신명. 자, 요 어떤 중심 내용을 이 물음에 답을 하면서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일치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 해서 15개를 제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론적 이해해서 이제 서술형으로, 근데 이 신명론은 딜레마에 봉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제시문에 플라톤이 지적한 신명론의 딜레마가 뭔지, 예를 들어 뭐 도덕, 신이라고 하는 낱말을 사용을 해서 예를 들어 서술해보라 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추론적 이해,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인문예술 7번째 과제학습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